일본인들은 뷔페 얘기하면 무조건 이곳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입가가 갑자기 경직되면서 진짜 거기 가고 싶은 거냐? 라며 공손하게 물어보는데 말을 자꾸 버벅대고 허벅다리는 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이야 깔끔하고 세련된 무한리필집들이 널리고 널렸지만 그건 그냥 지금의 무한리필집일 뿐이고요. 일본인들의 DNA에 각인된 무한리필, 즉 바이킹구는 이곳이 원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맛없는 뷔페라는 악명과 일본 남학생들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는 곳, 바로 스타미나 타로입니다. 이 기묘한 식당은 1978년 에도이치라는 회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회사 원래는 이자카야나 대중식당 하던 회사였는데 오일 쇼크 터지면서 물가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갑을 칵 하고 닫아버린 겁니다.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 이 양반은 살 길을 찾다가 한 가지 아이템에 꽂히게 되는데요. 고급 호텔에 있는 뷔페였어요. 원래 일본에서는 뷔페를 바이킹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1958년 도쿄 임페리얼 호텔의 레스토랑 임페리얼 바이킹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때는 하얀 모자 쓴 셰프가 두 손으로 로스트 비프를 고상하게 썰어주고 접시에 직접 담아주고 뭐 그랬어요. 한마디로 당시의 뷔페는 돈 좀 있는 양반들이나 가는 고급 문화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쪽을 쳐다만 봐도 돈이 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아무튼 이 양반은 이 뷔페 시스템을 자기 사업에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거품 싹 걷어내고 서민용으로 개조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개조를 하려고 해도 요리사를 고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호텔 뷔페는 인건비가 너무 비쌌는데 그러다 보니 요리사 월급 주다가 볼장 다 보게 될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자카야 짬밥이 있던 이 양반은 신박한 결단을 재빠르게 내립니다. 요리사를 고용하지 말고 그냥 재료만 던져주자였어요. 이게 바로 스타미나 타로의 정체성인 노동 전가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요즘이야 고기 가져가서 직접 구워 먹고 끓여 먹고 그런 곳이 많고 많지만 그 모든 것의 원조가 이 스타미나 타로랄까요? 그렇게 요리사 월급 아껴서 깔아놓은 메뉴가 무려 130가지입니다. 거의 음식 테마파크 수준인데요. 일단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당연히 야끼니쿠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아와서 불판에 고기를 올리는데 여기 야끼니쿠요. 우리가 평생 먹어본 고기들이랑 아예 생판 남일 거예요. 1인분에 5만원 넘는 와규집에 가서 먹어도 절대로 이 맛은 안 납니다. 비싼 고깃집 가서 제일 비싼 부위를 먹을 때 씹히는 소의 살결 하나하나가 이게 바로 소고기라고 아무리 설득을 했어도 이 집 야끼니쿠가 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스타미나 타로의 고기는 설득 같은 건 일절 안 해요. 대신 그냥 강요를 한달까요? 입에 넣는 순간 이게 뭐랄까 익는 것도 엄청 금방 익고요. 씹을 필요도 없어요. 이빨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그냥 혀로 살짝 누르면 고깃결이 알아서 허물어져요. 그 순간 입안 가득 고소한 육즙이랑 짭짤한 타레 소스가 뒤섞이는데 왜 옛날에 구미호한테 사람이 올리면 정신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딱 그렇게 정신 잃기 좋은 맛이에요. 대단한 육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혀에 착착 감기는 감칠맛이 미쳤어요. 마치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던 탈랑말랑하는 까실한 떡꼬치나 잘 익어서 귀가 반쯤 잘려나간 피카츄 돈가스처럼 고급 요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오는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중독성이 있습니다. 계속 집어먹게 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손이 뇌의 말을 안 듣고 오작동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고기를 먹었으면 테이블 위에서 암묵적인 룰이 발동하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스타미나 타로는 이거 먹으러 오는 거니까요. 집게를 든 양반이 고기를 뒤집으면서 신호를 주면 한 명은 뷔페 코너에 있는 은박시 접시 가지러 가고요. 다른 친구는 솜사탕 기계 앞으로 튀어갑니다. 고기가 타기 전 적당히 익었을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솜사탕을 가져와야 하는 타임어택 미션인데요. 기계 돌아가는 정신사나운 소리에 맞춰서 젓가락을 용맹하게 돌려 젓고 휘감으며 자기 머리통만한 솜사탕을 완성해서 들고 오면 집게 든 양반이 이미 불판 위에 은박 접시 세팅 다 해놨고요. 잘 익은 고기를 이미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리고 신성한 의식이 거행되는데 지글거리는 육고기 위로 새하얀 솜사탕을 통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취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에 닿자마자 솜사탕이 순식간에 녹아내려요. 그리고
그리고 솜사탕이 사라진 자리에 반짝거리는 설탕 코팅이 고기를 감싸버립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간장 소스를 콸콸 들이부어야만 해요. 그러면 은박지 안에서 솜사탕과 간장 그리고 고기 육즙이 사방에 갇힌 채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데 이 카라멜 냄새 같은 특수한 단내가 진동을 하면 주변에서도 다 쳐다봅니다. 이게 그냥 남학생들만의 장난은 아닌 게 츠쿠차라고 의역하자면 만들면 된다라는 건데요. 스타미나 타로에서 왕창 밀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스타미나 타로 주인님들이 직접 판을 깔아준 겁니다. 온갖 재료 섞어서 손님 맘대로 만들어 드시라고요. 일본인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해보라며 멍석을 깔아주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이 유행을 보고 좀 거북했습니다. 고기 불판에 웬 솜사탕? 우리가 밥 먹을 때 사탕을 반찬으로 먹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변종 음식이 많고 수많은 김치가 있다지만 사탕김치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솜사탕은 사탕이고 디저트고 애들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달짝지근한 버프된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어라 싶었어요. 본능적으로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첫 식감부터가 충격적이었는데 고기 겉에 얇게 입혀진 설탕 코팅이 나노 탕후루처럼 경쾌하게 바작거리고 부서져요. 그리고 그 틈으로 졸여진 간장이랑 고기 육즙이 새어나오는데 이거 꽤 진짜 미쳤어요. 비싼 스키야키집 가면 고기 굽기 전에 자라메라고 엄청 납작하고 큰 설탕 뿌려서 구워주잖아요. 그 맛이 나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해버리고 자극적인 맛이 나요. 한번 솜사탕으로 변했던 설탕이 다시 녹아 소스로 부활해서는 간장이랑 고기의 쌈마이 맛까지 싸그리 멱살 잡고 끌어올려버린 건데 한참을 정신없이 퍼먹고 배를 두드리다 보면 문득 약간 서늘해지는 현자 타임이 옵니다. 계산해야 할 타이밍이 다가와서 계산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말이 안 되거든요. 소고기에 초밥에 디저트까지 무제한으로 때려 넣었는데 꼴랑 2만 얼마예요. 맛이 없었으면 이 정도 가격이 납득이 가는데 맛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심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우리 입에서 살살 녹았던 고기? 그거 성형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기에 보톡스를 놔줬다는 건데 구워 먹기도 힘든 늙은 소의 살코기나 뼈에 붙어있는 질긴 짜투리 살들을 전 세계에서 다 모아 제끼는 거예요. 이게 질긴 게 거의 고무 씹는 정도라 턱이 나가버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싸거든요. 그 싼 고기에다가 수백 개의 미세한 주사 바늘을 꽂아요. 그리고 소기름이랑 조미료 같은 것들을 피스톤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씹기도 전에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을 바늘로 다 끊어놓고 지방을 채워 넣었으니까요. 육즙이라고 느끼면서 환장했던 그 액체가 사실은 고기 본연의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주입한 국물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맛있었나봐요. 고기 자체가 이미 거대한 조미료 덩어리나 다를 바 없어서요. 초밥도 대체어를 쓰는 건 마찬가지긴 해요. 얘네 그냥 생긴 것만 보면 꿈에 나올까봐 무서울 정도인데 또 이거 살만 발라내서 예쁘게 썰어 놓으면 비싼 돔이랑 맛도 식감도 잘 구분 안 가거든요. 아무튼 간에 전세계 가성비 식재료를 끌고 모아서 재조립해 놓은 게 이렇게 맛있다면 저는 경제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덕분에 2000년대 초반 광우병 파동 때도 다른 고깃집들 다 망해갈 때 스타미나 타로는 고기가 무서워? 그럼 와서 고기만 빼고 다른 거 먹어 하면서 아무런 타격이 없었던 곳이기도 했어요. 영원히 잘 나갈 것 같던 이 가성비 뷔페집도 결국은 무너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가 나타나 버렸거든요. 스시로 같은 백엔 초밥집들이 기술 발전으로 싸고 맛있는 초밥들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야끼니쿠 킹 같은 무한 리필 고깃집들이 진짜 고기로 승부 걸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서도 조금은 간사한가 싶은 게 옛날엔 싸면 장땡이었는데 이제는 싸면서도 맛있어야 지갑을 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싸지만 맛은 조금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미덕이 필요한 스타미나 타로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점포수 반토막 나고 회사가 벼랑 끝에 몰려요. 그리고 2024년 9월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되는데요.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스타미나 타로의 운영사 에도이치가 결국 회사를 매각했는데 그 회사를 사간 곳이 어디냐? 바로 자기들 망하게 한 1등 공신인 스시로네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운명인지 싸고 맛없는 초밥을 팔던 회사가 결국 싸고 맛있는 초밥을 파는 양반들에게
잡아먹힌 겁니다. 이제 스타미나 타로는 스시로 제국의 일부가 되어서 아마도 더 맛있고 효율적인 식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고기의 질도 좋아지고 생선도 진짜 도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대신에 우리 마음대로 뒤섞으면서 먹는 즐거움 같은 건 추억으로만 남겨둬야 하고요. 미슐랭별은 단 한 개도 못 받았지만 수많은 청춘들의 배고픔과 창의력을 채워주었던 이 추억의 식당에 저는 별 하나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